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낮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나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더불어 오늘 추가로 먼지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고요. 밤 사이에는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1도, 영덕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목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지역에서는 포스코의 용광로 브리더를 통한 유해가스 배출 문제가 환경 분야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포스코가 어떤 개선책을 약속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예고됐던 행정처분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포스코 봐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해가 바뀌더라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5월 용광로 정비 작업 도중 비상안전밸브인 브리드를 통해 유해가스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세계 모든 제철소들이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의 제철소들은 불투명도 검사와 세미클린 브리더 사용 등을 통해 유해가스 배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세미클린 브리더를 설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법이 정한 불투명도 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측정한 결과 법적 허용치의 100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고 불투명도 검사 결과 역시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40% 이상이면 시커멓다고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시커멓다면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 실태가 다시 조명됐습니다. 여기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구름처럼 있잖아요. 완전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냄새 자체도 이제 다른 쪽에서 오신 분은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 9월 제철업의 특성을 고려해 브리더 개방을 허가했습니다. 대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브리더를 합법 배출 시설로 승인해주면서 포스코가 어떤 개선책을 제출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포스코 역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7개월을 끌어온 행정처분 결정을 이제 와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과거 브리더 설치 허가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하도록 했는데 정비 작업을 위한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했고 환경부가 브리더 개방을 허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가 브리더 개방을 허용한 건 과거 위법 사실에까지 소급 적용해 면죄부를 주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주민 건강은 무시한 채 기업 편에 선 경상북도를 규탄했습니다. 포스코가 어떤 저감 방안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어떤 관리 감독으로서 저감을 하겠다고 했는지조차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만 철회한다는 건 상당히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죠.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행정의 경상북도. 대형 환경 사건을 일으키고도 시민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개선 대책마저 공개할 수 없다는 포스코. 포스코 봐주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브리더를 포함한 포스코의 대기 오염 문제는 새해에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상훈입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울진읍 등 3개 읍면의 배수 펌프장 4곳에 대해 847억 원을 들여 신설하거나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지역은 울진읍 월변과 평해읍이고 시설 개량 지역은 울진읍 읍내와 후포면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과거 10년에서 20년 빈도의 강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던 배수 펌프장을 앞으로는 80년에서 300년 빈도의 강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에게 경영 안전자금 112억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현재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84%나 감소했고 특히 오징어 이외에는 어획물이 거의 없는 울릉도 어민의 경영난이 심각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해 채낚기 어업인과 울릉군 허가를 받은 근해 채낚기 연안 복합 어업인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 측 이래로 가장 길었던 폭염은 국내 48명의 사망자를 낳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긴 폭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증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초록색이어야 할 이파리가 누렇게 말라붙어 있고 물속의 어류들은 흰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여름이라고 불리는 지난해 여름의 모습입니다. 4,5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48명이 숨져 연평균 피해의 4배가 넘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렇게 폭염 피해가 컸던 건 무엇보다 폭염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폭염의 피해는 그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 지속 기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2018년에는 그 지속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8.21이던 평균 폭염 일수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2.31로 1.5배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는 것이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때문이란 사실이 최초로 증명됐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고해상도 기후 모델 실험을 통해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증가가 긴 폭염의 발생 확률을 10배 정도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아주 이례적으로 긴 폭염이 찾아와서 큰 피해를 주었는데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증가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러한 그 긴 폭염이 훨씬 자주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더 길고 끔찍한 폭염은 더욱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3년 연속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미세먼지 대기 오염과 오존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선택해 3년 연속 환경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 제한, 일본 방사능 오염 폐타이어와 석탄재 수입 금지가 뒤를 이었으며 국제 환경 뉴스로는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1위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가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무형 유산 등재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남북한 한복 문화를 세밀하게 조사해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한복을 일상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 관련 전시회와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른 봄에야 맛을 볼 수 있었던 딸기가 요즘은 철 없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빨리 열매를 맺도록 품종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 기술이 향상해 가능해진 일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설 재배 농가에서 빨갛게 익은 딸기가 수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심어 지난 10월 말부터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2월 초 정도가 되어야만이 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하가 되었는데 지금은 10월 말부터 그 출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kg짜리 한 상자의 딸기 가격은 46,000원으로 3월에 13,000원보다 3배 높았습니다. 3월 거래 물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12월 거래 물량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 300만 kg을 기록했는데 2010년 93만 kg보다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배 기술이 좋아지고 조기 출하를 할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농가마다 출하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내 품종들이 대부분 이제 조기에 출하될 수 있는 촉성용 품종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둘째 이유는 이제 농가들의 그 육묘 기술, 재배 기술이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겨울에는 경쟁할 만한 과일이 없다는 점도 딸기 출하를 앞당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봄 과일로 여겨진 딸기를 이제는 겨울에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의 새송이버섯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와 새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은 베트남과 싱가포르, 호주 등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캐나다 수출길이 열려 지난주 새송이버섯 10톤을 선적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새송이버섯 수출 판매망을 확대하면서 올해 경주 새송이버섯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260톤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 주요 식중독 원인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가 지난 19일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연구원이 도내 협력병원과 공동으로 매주 수행하는 설사 질환 감시 사업에서 검출된 것으로 이번 주에는 8건을 분석해 한 건의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염되면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봉화 산타 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도 10명도 이용하지 않았던 시골 간이역이 동심을 찾아 떠나는 기차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한산하던 시골 간이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동화 속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에 모두들 한껏 들뜬 모습들입니다. 눈이 쌓이지 않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기엔 그만입니다. 이 장식들과 함께 보니까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체통도 있고 하던데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면 이제 저희 집으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억도 남기고 편지도 쓰고. 올해는 산타 캐릭터와 조형물이 추가로 설치돼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성탄절에는 산타로 분장해 달리는 이색 마라톤 산타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6년째 하루 이용객이 10명 수준이던 분천역이 산타 마을로 변신한 뒤 매년 10만 명이 찾는 겨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산타 마을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색 추억과 함께 한겨울 추위도 따뜻하게 녹이는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산타 마을에 이어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내년 1월 대한절기에 맞추어 또 하나의 겨울 축제인 안동 암산 얼음 축제도 개막합니다. 경북 유망 축제로도 선정된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미니 컬링을 비롯한 축제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기동 복구반을 가동하는 등 총력에 나섰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비한 기동 복구반은 내년 3월까지 운영하고 맑은물 사업본부와 콜센터를 통해 주 야간 동파 신고 센터를 받습니다. 경주시는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 5만여 장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최대 5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계절 근로 장기 체류 자격 28비자를 오는 24일부터 신설합니다. 계절 근로는 농번기나 과메기철 등 농어촌의 일시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90일로 제한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나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더불어 오늘 추가로 먼지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고요. 밤 사이에는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1도, 영덕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목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